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죠? 거기가 그게 있던, 체르노빌이 있던 곳이더군요. 체르노빌 그 사태가 일어났던 곳이더군요. 이렇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 어디지? 아프가니스탄하고 지리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사방팔방이 이렇게 뚫려 있는, 그죠? 사방팔방이 뚫려 있는, 그래서 전쟁하기가 힘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남북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저렇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도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간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러시아도 한국 쪽으로 들어오려고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에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영해에 폭격기를 끌고 와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죠. 그죠? 그렇다는 건 러시아는,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간보고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얘들은 준비태세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많이 하죠. 그죠? 미국이 동해에서, 항공모함 전단을 끌고 와서, 연합기동훈련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북한에서 훈련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건지, 그죠? 그쪽 동해 쪽으로 들어가서 원산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상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미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북한하고 전쟁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죠?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원군이, 올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세계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아무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현대전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나, 현대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 전쟁을 하려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약간 방심한 상황, 그죠? 일단은 약간 첫 번째로 방심한 상황, 즉 안 하겠지, 설마 오겠어, 안 오겠지, 요럴 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도 6.25 때 새벽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가 휴가 나갔을 때, 외박 나오고 휴가 나갔을 때 그때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와 유사한 전쟁 스타일이다. 크게 바뀌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6.25를 일으켰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전술 자체도 그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죠? 아파치 롱보우 헬기를 많이 구입을 했죠. 그건 좀 잘한 것 같아요, 그죠? 탱크 킬러니까, 아파치 롱보우가 탱크 킬러니까, 아파치 롱보우를 많이 본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동형 레이더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자주포 같은 거 쐈을 때, 포격 원점을 공격하는 그런 레이더 시스템 같은 거 잘 돼 있고. 근데 문제는 한국은 너무 가깝다는 거죠. 쏘면, 1분 이내에 맞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빨리 탐지하는 그런 어떤 장치 같은 게 필요하죠. 지금 그런 건 연구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포를 쏴대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벙커 안에 들어가는 거. 처음에 초탄을 쏴서 갈길 테니까, 그죠? 벙커 안에 들어가서 일단, 숨어 있는 거 방법, 지금은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죠?
뭐 레이저 무기로 포를 하나하나 요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서 포를 비오듯이 쐈을 때 벙커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탄이 엄청나게 소비되고 난 이후에 탱크로 밀고 내려올 때 그때 반격하는,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뭐 최첨단 무기가 있어서 뭐 레이저로 날라오는 포를 다 요격하지 않는다면서요. 현실적으로 비오듯이 쏟아지는, 예전에 백령도에 쏟아졌던 그런 포탄이 그걸 다 막아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죠? 전쟁은 평화로울 때 준비. 그죠?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인구 많다고, 인구가 뭐 중국 그 이야기 하잖아요. 중국 인구가 15명인데 전쟁하면 뭐 그래도 되지 않겠냐, 뭐 그래도 처맞지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민간인은 지금 우크라이나 한번 봐봐요. 민간인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총을 쏠 줄 모르는 민간인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도망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죠? 총을 쏠 줄 모르는데, 이미 훈련되지 총을 한 번도 쏴보지 않았고 전술적인 행동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전쟁에 하면 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평화로울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남녀는 없어요. 뭐 남자니까 안 싸우고 여자니까 총 쏠 수 있으면 다 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죠? 지면 끝나니까. 여자분들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전쟁에서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먹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자들은 다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이 더 죽을 듯 살동 싸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제가 민주당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군대 간 사람들 조롱하지 마세요. 그죠? 한국 보면 유난히, 저도 개인적으로 여가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 조롱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을 조롱해요? 전쟁 나면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군인들을 그렇게 조롱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떤 나라도 군인들 조롱해서 좋았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침략하면 군인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데, 그 왜 군인들을 그렇게 조롱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그죠? 일부 세력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간첩이나, 미국에는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아무리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도 군인 조롱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유난히 자든 우든, 그죠? 우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좌파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군대 가면 병신 취급하잖아요. 그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외부에서 누가 침략해오면 제일 먼저 싸울 사람은 군인들이에요. 그죠? 싸움이라는 건, 전쟁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작전을 하다 보면 판단이 있거나 저쪽에 화력이 세면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무조건 전면적으로 뭐 UFC도 아니고 무조건 1대1로 다이다이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살살살살 빠지면 여러 가지, 축구 같은 거 안 봐요. 얼마나 많은 전술이 있어요. 뒤로 살살살살 꼬시면서 앞으로 탁 튀어나가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매복해 있다가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군인들은, 현재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절대 조롱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자가방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걸 또다시 한번 보여줬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이어 원래만 이제 해 넘어왔으니까 이제 2년 연속 나라 하나하나가 없어졌어요. 그죠? 공통적인 특징은 둘 다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이거나 준비를 소홀히 했다.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며칠 됐죠? 며칠 올림픽 끝나고 바로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지금 한 2, 3일 정도 됐죠. 만약에 그 뉴스가 다 사실이라면 지금 열심히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버티고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게 친러 성향이 강하죠. 우크라이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친러 성향이 강한데 러시아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그죠?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애매하죠.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지금 미군이 파병하고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나토 회원국이죠.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런 나라에 지금 파병을 한 거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기세를 몰아서 옆에 다른 나라까지 밀고 들어갈까봐 지금 그 확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를 먹은 그런 형태니까 좀 그죠? 요즘 사회주의 국가 뭐 자본주의 국가 이런 개념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랄까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국민 스스로가 우크라이나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행히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이렇게 약간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현대전 지금 뉴스의 내용만 봤을 때는 현대 전쟁 역시 육군은 게릴라전과 시가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죠? 역시 시가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격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게 다시 한번 강조되고 그 전에 육군이 밀고 들어가기 전에 폭격과 어떤 탱크로 쏜다든지 아니면 그 비행기로 주요 레이더를 폭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거죠. 그죠? 이걸 한국에 비교를 한다면 한국은 이제 탱크로 내려올 수 있는 곳은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병력을 대부분 북한에 최전방에 배치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병력을. 그리고 설령 중국과 일본이 우리 한국으로 온다 그래도 비행기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행기를 요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물론 그건 공군이 이제 싸우러 나가겠죠. 비행기로 이렇게 싸운다든지 아니면 이지 싸움으로 지대공 같은 걸 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전쟁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먼저 피해를 입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철벽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철벽 방어를 하고 나면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물자들이 다 박살이 나면 만약 요격이 되거나 박살이 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그때 이후에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에는 만약에 비행기가 날라와서 만약에 다 요격을 해버렸다, 박살이 났다?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학살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는 일본은 육군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학살이에요. 한국 육군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한국군이 상륙만 할 수 있다면 학살이에요. 그죠?
아무튼 자가방어, 자기 나라는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또다시 한번 강조하게 됐고,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걸 또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거, 한국은 나토에 가입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 2차 대전 때 이렇게 그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합군을 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나토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죠. 동맹관리도 중요하다. 동맹관리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한국이 추결을 하고 있는 나라가 160개국이 넘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중에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만약에 지원군이 올 것 같은 나라는 뭐 영국, 그러니까 우리 6.25 때 왔던 나라들, 영국, 미국, 아프리카 일부국, 뭐 호주하고 일본군은 안 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아무튼 그 나라들, 먼 나라들, 한국과 좀 멀리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 전쟁이 속전속결, 요즘 전쟁은 속전속결로 빨리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연합군이 배를 타고 오기 전에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죠? 연합군이 도착을 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다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희생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 방어가 어쨌든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파상 공세를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합군이 어떻게 해서든 올 수가 있다. 너무 멀면 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호주 정도는 돼야 그 다음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호주 근처는 돼야, 호주, 필리핀, 뭐 요쪽 동남아 쪽 요쪽 돼야 한국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제주도를 철저하게, 최소한 제주도라도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6.25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최후의 그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그 결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 전선을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을 할 수가 있었죠. 군인들을 추술해서 반격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아무튼 그런 한국은 어쨌든 절대 방어, 우리가 먼저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절대 방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왔을 때,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이 잘 대응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보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레이더로 잡히나? 그럼 우리가 만약에 레이더로 잡혔을 때, 저쪽은 몇 분 안에 우리가 만나나? 뭐 그런 걸 계산을 했겠죠. 그런 거 이제 간보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잠수함 보냈을 때, 과연 한국의 이지스나 구축함들이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이 있나? 뭐 그런 것도 보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비행기도 그렇고 그냥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하기 전에 간보는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과연 뭘 하고 있나? F-35 왜 사냐 이러고 앉아있고, 그죠? F-15로 지금 일본의 F-35 80대하고 F-15하고 붙으면 과연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야. 일본이 안 넘어온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F-35 80대에서 100대 끌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궁전구비 해가지고 폭격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과연 그렇게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연 한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막을 수 있나? 굳이 미사일이 아니라도. 그죠? 과연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렇게 레이더 다 뽀개지면 그때부터 미사일 날라올 텐데. 그죠? 과연 막을 수 있나, 이 말이야. 그럴 준비를 하고 있나? 생각은 해봤나? 그죠? 큰일이에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정말 잃어버린 5년.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잃어버린 5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대통령 인수위 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3개월 동안 활동을 하죠. 취임식 하기 전에 그때 가장 고비겠네요, 그죠? 취임식 하기 전에 새로운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새로운 인사들을 이렇게 장관 임명할 때 그게 그때가 이제 가장 고비겠네요. 일단 어느 정도 짜지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드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는데 뭐 그것도 괜찮겠죠. 저는 사드보다 비행기를 잡는 레이더가 더 필요하지 않나. 스텔스 헬기를 잡는 레이더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죠? 지금 봤을 때 스텔스 헬기에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스타일로 전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텔스 헬기를 잡는 게 오히려 한국에서는 더 먹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핵폭탄은 거의 안 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발을 해버리니까 한국에 있는 물자나 뭐 이런 걸 훔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보십시오. 핵 안 쏘잖아요, 그죠? 핵 한 발 쏘고 올 수도 있는데 핵 안 쏘잖아요. 뭐겠어요, 그죠? 점령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핵을 쏘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핵을 잘 안 쏜다고요, 그죠? 그냥 지상군으로 밀고 들어오지.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해서 물자를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폭탄은 웬만해서는 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자기들도 최후의 수단에는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핵폭탄을 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도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동맹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우리나라하고 먼 나라에 기술 이전 같은 거 해주고, 그쪽에서 물자를 생산해서 전쟁이 나면 한국으로 갖고 오는 어떤 그런 플랜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또 비행기로 날라올 수도 있고, 비행기로 날라오면 하루나 이틀 이내로, 제주도가 비행기로 날라오면, 화물기로 오면, 한 하루 정도 해가지고, 아마, 호주에 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호주에서 한국 오는데 하루 정도 6시간 정도 걸리니까, 충분히 24시간 이내에 물자를 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프리카도 이젠 괜찮다.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그죠? 얼마든지, 우리 동맹들의 협조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고, 물자 같은 거 미리 생산해서 쟁여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물자를 생산해서 어떤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해야 되겠죠. 전쟁 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폭격을 당해서 물자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식량 문제도 그래요. 그죠? 중국에서 만약에 전라도 지역의 식량을 다 불태워버린다면 한국은 식량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이외에 어딘가에 식량을 쟁여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한국 이외에 어딘가에 군량미를 저장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면 군인들 식사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서 멸균 식품 만들어 가지고 좀 쟁여 놓든지, 그러니까 통조림 만드는 공장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만드는 공장을 어딘가에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만들든지, 베트남이나 이런데, 그죠? 베트남이 줄까요? 그죠? 근데 우리하고 우호적인 나라에 인도 같은데, 그런데 기술 이전 해줘가지고, 전쟁 물자 만들어가지고, 전쟁 물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서 통조림 같은 거 만들고, 만약 유사시에 바로 한국으로 물자를 실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즘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도 더 중요해요. 장기전에서는 보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급이 끊기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총 쏘는데 총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급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빠르게 전환을 해서 물자를 생산한다든지, 우리가 방호복도 하나 없었는데 방호복을 구해서 빠르게 생산해서 지금은 방호복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 한국은 아직 좀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개선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우크라이나 사태 빨리 원만히 해결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좀 평화 시대가 다시 확지한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